제주관광공사가 나홀로 여행객을 위한 혼여행 추천 명소 5선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토리 게스트하우스로 혼자 여행하는 이들이 저녁 식사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환상숲 자활공원으로 자연 속에서 자아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창윤업사로 편안한 숙소와 자전거를 통해 제주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태정원, 백회는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좌읍의 혼술집, 인손은 혼자서도 특별한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제주에서의 특별한 혼여행을 계획해보세요. 호주, 투핸즈는 1999년 나무주에서 두 친구의 위기투합으로 설립된 와이너리입니다. 이들은 호주 대표 품종인 쉬라즈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을 활용해 고품질 와인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품질을 신념으로 투핸즈는 매년 다른 맛을 지닌 와인을 선보이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사 밸리의 포도를 활용한 시그니처 시리즈는 뛰어난 품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콘 와인인 마이핸즈는 25년 이상 숙성이 가능하며 최상의 쉬라즈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입니다. HP가 새롭게 출시한 게이밍 노트북 오멘 16 슬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전 세대보다 무게와 두께가 줄어들었고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RTX 4070을 탑재해 AI 기술로 게임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약 325만원으로 경쟁사 제품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무게는 2.1kg으로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범용 노트북에 비해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고사양 게임에서도 발열과 소음이 적고 배터리 수명도 개선되어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성과 가격을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할지는 의문입니다. 아디다스와 톰 브라운 간의 줄무늬 디자인 소송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디다스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자사의 3선,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은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두 브랜드의 시장이 다르고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톰 브라운 마니아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아디다스는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소송을 벌여온 만큼 앞으로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인 최초로 피아노 부문 음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앨범 쇼팽, 에뛰드는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이 상을 차지했으며 임윤찬은 젊은 예술가 상도 함께 거머쥐었습니다. 이는 그가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되었고 기악 부문에서도 한국 음악가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사에 따르면 인쇄 작업의 절반 이상이 웹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페이지 인쇄 시 불필요한 여백이나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불만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HP는 새로운 서비스인 프린트 AI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퍼펙트 아웃풋 기능은 문서를 자동으로 재편집해 광고를 제외하고 엑셀 문서 또한 출력 용지에 맞게 최적화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단풍 여행이 더욱 스마트해집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가 공동 제작한 단풍 여행 지도는 전월 대비 방문객 증가 정보를 제공하며 인기 여행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곳에는 화담숲, 방계리 은행나무, 보발제 전망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산림청 지도는 단풍 나무에 물드는 시기를 표시해 여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두 가지 지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단풍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티와 카카오네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에 따르면 정 회장은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며 개입했으며 이로 인해 감독 선임 절차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 회장에 대한 처분 요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지만 향후 운영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에 합류한 후 첫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활약을 펼쳤습니다. 3일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페예노르트는 3에서 2로 역전승을 거두며 황인범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해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팀의 첫 승리를 이끌어내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은 그의 활약에 평점 7.0점을 부여했습니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간의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에 따르면
레알은 오른쪽 풀백 보강을 위해 아놀드를 노리고 있으며 최근 그의 측근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놀드는 리버풀 유스 출신으로 2016년부터 프로로 활동하며 공식전 277경기에서 16골과 7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공격력은 레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아놀드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드디어 첫 우승컵을 차지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이 2024-2025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순항 중인 가운데 강력한 라이벌인 바이엘 레버쿠젠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최근 홀슈타인 킬과의 경기에서 2에서 2로 비기며 승점 11점으로 5위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뮌헨은 현재 승점 13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케인은 이번 시즌 뮌헨의 유니폼을 입고 첫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24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이 모여 화려한 불꽃쇼를 즐겼는데요. 일본팀과 미국팀이 각각 전통과 자유를 주제로 한 불꽃을 선보이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팀은 역대 최대 크기의 불꽃으로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빛났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통제가 있었습니다. 축제 후에는 쓰레기가 상당량 남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시민들의 질서 유지와 협조 덕분에 대체로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사용자 수 감소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 공개한 오리지널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가 큰 인기를 끌면서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넷플릭스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올해 초까지 사용자 수가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케인 후속작과 오징어 게임 시즌2 등 기대작이 대기 중입니다. 과연 넷플릭스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모리셔스, 인도양의 천국의 섬으로 불리는 이곳은 극도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콘스탄스 호텔 앰퍼샌드 리조트는 환대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투숙객을 맞이합니다. 스노클링, 하이킹 등 액티비티가 풍부하며 추가 비용 없이 명품 골프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벨마레 플라지와 프린스 모리스 리조트는 각각 278개와 89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뛰어난 서비스로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모리셔스에서의 여유로운 휴식, 과연 지상 낙원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오는 10일 요르단과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전을 치르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에이스 손흥민이 부상으로 소집에서 제외되어 전력 공백이 우려됩니다. 현재 한국은 B조 2위로 이번 2연전에서 승리하면 조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홍 감독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경기 결과에 따라 그의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띠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쥐띠는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며 소띠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띠는 긍지를 가지고 일에 임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는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신중해야 합니다. 용띠는 무리한 일정을 피하고 뱀띠는 걱정을 덜어내야 합니다. 말띠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한 하루이며 양띠는 화해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숭이띠는 건강에 유의하고 닭띠는 원칙을 지키며 행동해야 합니다. 개띠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경고가 있으며 돼지띠는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운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상진 기자입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행크 앨런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로 그는 지난해 뛰어난 성적으로 AL 홈런 1위를 차지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54홈런과 130타점의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MLB 최초의 50에서 50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수상하게 된다면 양대 리그에서 모두 행크 앨런상을 받은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원 삼성의 홈 경기장인 용인 미르 스타디움이 한국 축구의 임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잔디 상태 문제로 인해 홈 경기장이 자주 변경되고 있는데요. 수원은 K리그 2 34라운드에서 FC 안양을 1에서 0으로 이기며 6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A매치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위해 미르 스타디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수들은 잔디 상태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위상과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더 나은 경기 환경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대세입니다.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9일 밤 맨발 걷기의 과학적 효능과 올바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를 시작한 류승택 씨는 암 수술 후 매일 바닷가에서 걸으며 건강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발이 구조적 문제로 통증을 호소한 김준영 씨의 사례처럼 맨발 걷기는 개인의 발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발 건강 점검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한국 프로축구 K리그 1위 FC 서울 공격수 제시 링가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최근 이 경기장은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잔디 상태로 비판을 받았고 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링가드는 경기장 환경이 좋지 않다고 언급하며 선수들이 최상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환경이 조금만 좋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 반지, 즉 스마트링 출시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에 따르면 애플은 내부적으로 애플워치와의 수요 겹침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스마트링 관련 특허를 추론하며 기대를 모았던 애플이지만 개발 중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삼성의 갤럭시링도 초기 관심과 달리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실패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으며 다양한 브랜드들이 여전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K리그 1위 FC 서울 공격수 제시 링가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최근 이 경기장은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잔디 상태로 비판을 받았고 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링가드는 경기장 환경이 좋지 않다고 언급하며 선수들이 최상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환경이 조금만 좋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 반지, 즉 스마트링 출시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에 따르면 애플은 내부적으로 애플워치와의 수요 겹침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스마트링 관련 특허를 추론하며 기대를 모았던 애플이지만 개발 중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삼성의 갤럭시링도 초기 관심과 달리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실패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으며 다양한 브랜드들이 여전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팀들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젠지가 3전 전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디플러스 기아도 LNG를 이기며 파리행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한화생명은 PSG 탈론과 G2 e스포츠를 꺾으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1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오는 13일에는 결정적인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팀들의 승전보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의 세포라 매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의 립 슬리핑 마스크가 수개월째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제품은 해외 뷰티 틱토커들의 추천으로 글로벌 베스트셀러에 올라 유럽과 북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모레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립 케어 라인 확대와 함께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한정판 립 슬리핑 마스크는 3개월 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K-뷰티 브랜드가 여전히 적어 아모레의 시장 확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편의점 CU와 GS25는 출연 셰프들과 협업해 메뉴 상품화에 나섰습니다. GS25는 지난해부터 넷플릭스와 협력해 공식 IP 상품인 편수저 시리즈를 출시하고 CU는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와 함께 밤 티라미수 컵을 선보입니다. 특히 GS25는 빠른 대응으로 흑백요리사의 인기 메뉴를 신속히 상품화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편의점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고객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팬들이 위르겐 클롭 감독의 최근 행보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이 레드불 그룹의 글로벌 축구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독일 축구 팬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이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를 재정 위기에서 구해낸 전설적인 인물로 그가 레드불과 손잡은 것에 대해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프치히 구단이 독일 축구협회의 규정을 어겼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클롭을 위선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최초의 수상이며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도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강의 작품을 위한 특설 코너가 설치되고 문학 애호가들이 함께 축하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번 수상이 순당하다고 평가하며 한강의 섬세한 문체와 시적인 표현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무라카미 하루키의 미수상에 대한 아쉬움도 여전합니다. 이라크 축구 대표팀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1에서 0 승리를 거두며 승점 7로 한국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결승골은 에이스 아이만 후세인이 기록했으며 그는 한국전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선수로 꼽힙니다. 이라크는 최근 A매치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한국과의 다음 경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자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지향하며 2026년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4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승객은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20인승 대형 자율주행자 로보벤과 춤추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소개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사이버캡의 운행 비용이 대중교통보다 저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마누엘 노이어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첫 번째 구체적인 대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노이어의 계약은 2025년까지이며 그의 기량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뮌헨은 노이어의 후계자로 알렉산더 뉘베를 고려하고 있으며 계약 연장은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노이어는 뮌헨에서 10회 리그 우승과 2번의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우승 등 총 20개 이상의 트로피를 쌓아온 전설적인 골키퍼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과의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2-2에서 0 승리를 거두며 B조 선두에 올랐습니다. 조유미는 김영권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며 김민재와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유미는 뛰어난 수비력으로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인 7.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패배를 설욕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조합을 고민하며 조유민이 앞으로 주전 센터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이키가 새로운 하이브리드 러닝화 줌 플라이 6을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세계적인 마라토너 엘리우드 킵초게의 피드백을 반영해 개발되었으며 훈련과 레이스 모두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10% 가벼워진 무게와 혁신적인 쿠셔닝 기술로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뛰어난 추진력과 유연한 움직임을 지원합니다. 엘리우드는 훈련하는 러너들이 선택해야 할 신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줌 플라이 6는 오는 11월 초 출시되며 킵초게의 스페셜 에디션도 12월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며 기술 경쟁에 나섰습니다. 두 기업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스타트업과 협력해 물류 및 자율주행 로봇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로보월드에는 300개 로봇 기업이 참가. LG전자와 삼성넥스트의 투자를 받은 로보티즈가 자율주행 로봇, 개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AD 로보틱스는 삼성의 투자로 초소형 힘토크 센서를 개발 중이며 테솔로는 인간형 로봇 핸들을 공개합니다. 혁신적인 기술들이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로봇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는 가수 이명웅의 콘서트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팀 히어로를 이끌었던 이명웅은 전반 25분 소화 후 하프타임 공연으로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경기는 총 7골이 터지는 난타전 끝에 팀 기성용 2사에서 3으로 역전승을 거두었고 현장에는 35,034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이명웅은 경기 후 레전드 선수들과 호흡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수익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될 예정입니다. 와인은 개봉 즉시 산화가 시작되며 각 종류에 따라 유통기한이 다릅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1일, 화이트와 로제는 2일, 레드는 35일, 디저트 와인은 최대 7일까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봉 후 와인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눕혀두는 것이 중요하며 밀봉 후 가급적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산소를 흡수하는 막에나 특수 기계인 코라뱅을 활용해 보존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와인의 변화를 즐기며 최적의 시기를 찾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엔비디아의 지포스 2562 출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의 GPU 개념을 소개하며 오늘날 생성 AI의 토대를 마련한 혁신적인 그래픽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포스 256이 게임과 컴퓨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하며
이 혁명적 기술이 현재 개인 생활 속 AI와 함께 일상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포스 256은 단순한 그래픽 카드가 아닌 미래 기술의 초석을 놓은 제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뉴욕 맨해튼의 체험장 오징어 게임 더 익스피리언스를 오픈했습니다. 이 체험장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참가자들은 다양한 게임을 즐기며 드라마 속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구슬치기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하루 1,500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된 티켓은 이미 매진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링 홀란드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작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매체는 홀란드가 이미 자신의 미래를 결정했다고 전하며 그의 다음 행선지는 스페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홀란드는 도르트문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후 맨시티에 입단해 52골을 기록하며 팀의 트래블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적설이 끊이지 않으며 바르셀로나의 관심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맨시티는 홀란드 이적에 대비해 다른 스트라이커 영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번 주말 다양한 OTT 플랫폼에서 볼만한 작품들이 풍성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강동원과 박정민 주연의 영화 란이 공개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조선시대 친구에서 적으로 변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티빙에서는 비밀의 숲 스핀오프 드라마 좋거나 나쁜 동재가 방영 중이며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여성 국급 배우의 성장기를 그린 정년이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또한 왓챠에서는 청춘 로맨스 소년 시절의 너를 독점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이브에서는 창의성 교육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세상에 없는 학교 퓨처랩이 공개되고 넷플릭스는 코미디 대전 프로그램 코미디 리벤지로 돌아옵니다.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번 주말 즐거운 시청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 가수 이명웅과 전 축구선수 김영광이 자선축구대회에서 만났습니다. 김영광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말 뜻깊고 행복했던 하루라는 글과 함께 두 사람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로커룸에서 결의를 다지는 모습으로 팬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1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자선축구대회에서는 기성용이 이끄는 팀이 이명웅의 팀을 4-3으로 이겼고 이명웅은 하프타임에 3만 5천여 명의 관중 앞에서 특별 공연도 펼쳤습니다. 캐나다 알버타주 밴프와 퀘벡주에서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플 로드가 붉게 물들어 한국인의 단풍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웨스트젯의 직항 노선 개설로 한국과 캐나다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모두 투어는 가을 해외여행 예약이 35%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캐나다를 포함한 일본과 중국도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풍 시즌은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패키지 상품들이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쿵스레덴 트레일에서 진행된 피엘라벤 클래식 행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트레일은 아비스코에서 니칼루옥타까지 약 110km를 5박 6일 동안 걷는 코스로 참가자들은 장대한 자연 속에서 도전과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가운데 참가자들은 다양한 아웃도어 장비를 준비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힘든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아비스코 파이널 포인트에 도착해 축하의 박수를 받으며 완주를 기념했습니다. 이번 피엘라벤 클래식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며 오는 10월에는 제주에서 또 다른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진 하이커들이 모여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파친코 시즌 2가 지난 11일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 작품은 금지된 사랑으로 시작해 한국, 일본, 미국을 배경으로 전쟁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몰입감 높은 스토리는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이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고증으로 완성된 프로덕션은 시대상을 생생히 구현해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모든 에피소드는 애플 TV 플러스에서 감상 가능하며 첫 번째 에피소드는 네이버 TV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광주FC를 방문해 선수단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선수협 김웅기 사무총장은 K리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잔디 문제와 해외 선수들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장 안영규는 현재 잔디 상태가 부상 위험을 높이고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습니다. 선수협은 잔디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단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도비가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 파이어플라이로 동영상 제작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지난 14일 어도비 맥스 2024에서 샨타누 나라엔 CEO는 이 기술이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이어플라이는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만을 학습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생성형 확장 기능은 비디오 간의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워주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프리미어 프로에 즉시 적용되었습니다. 어도비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비디오로 변환하는 서비스도 연내 오픈할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에서 또 한 명이 유망주가 프리미어리그 진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17세 윙어 윤도영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도영은 K리그 대전 하나시티즌 소속으로 활발한 활약을 펼치며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U20 아시안컵 본선에도 출전하며 한국 대표팀의 미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이미 황희찬이 뛰고 있는 팀으로 윤도영 영입 소식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야외 방사장에 적응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생후 15개월인 이들 판다는 현재 몸무게가 40kg에 이르며 가을 날씨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낙엽 위에서 놀고 나무를 타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판다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날씨와 컨디션에 맞춰 야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글 플레이가 글로벌 웹툰 플랫폼 대시툰과 한국웹툰산업협회 간 IP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시툰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손쉽게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대시툰 스튜디오를 선보이며 한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OO 라리스 구디파티는 한국의 고품질 웹툰 콘텐츠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대시툰이 창작자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방한한 대시툰 부사장은 한국 고객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비그래피티가 대만에서 열리는 미팅 오브 스타일레스 인터내셔널 그래피티 페스티벌에 한국 대표로 전시됩니다. 이종배 작가가 그린 비의 벽화는 행사 홍보 자료에 소개되었으며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양한 나라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그래피티 작품과 함께 스트리트 아트 공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비는 독특한 비주얼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그래피티는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페인 지로나의 미첼 산체스 감독이 내일 경기를 앞두고 부상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기용 가능한 측면 공격수는 아르나우트 단주마뿐이며 데일리 블린트는 화요일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수가 1군 명단에 포함되며 그가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출전할 경우 역대 한국인 8번째 라리가 선수가 됩니다. 김민수는 지로나의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그의 데뷔를 앞당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가 스테판 커리의 12번째 시그니처 농구화 커리 1위 그래비티 에디션을 오는 18일 전 세계 동시 출시합니다. 이번 농구화는 더욱 견고해진 쿠셔닝과 뛰어난 착화감을 자랑하며 우수한 그립감과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커리는 올 여름 올림픽에서 이 신발을 신고 금메달을 차지하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커리 1위는 그의 존재감을 담아낸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매력적인 컬러 조합이 특징입니다. 이 신발은 언더아머 서울 브랜드하우스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해외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명소들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거리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이태원의 이슬람 거리에서는 다양한 할랄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모르 나폴리에서는 이탈리아의 빵과 디저트를 즐길 수 있고 드렁큰비는 뉴욕의 감성을 담은 공간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에서 간편하게 해외의 다양한 맛과 문화를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3분기 연속 1위를 유지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은 19%의 점유율로 애플과의 격차를 좁혔고 애플은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로 16%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폴더블폰 Z 폴드 6 시리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삼성은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SE를 이달 25일 출시하여 폴더블 시장에서의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Z 폴드 SE는 더욱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과 개선된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A매치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한번 골맛을 봤습니다. 그는 프랑스 리그앙 8라운드에서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후반 교체 투입돼 시즌 4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32분 동안 뛰며 92%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공격적인 패스를 정확히 연결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현재 그는 리그 득점 공동 3위에 올라 있으며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의 커리어 하이 경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승리로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힙합 그룹 우탱 클랜과 나이키의 협업으로 탄생한 나이키 덩크 하이 우탱 이 내달 9일 정식 출시됩니다. 이 신발은 과거 15년 전 급소량 제작되어 리셀 시장에서 4천만 원 이상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발매가는 $150, 한국에서는 약 17만 9천 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기습적으로 판매된 이 신발은 리셀 플랫폼에서 최소 34만 원부터 시작하며 정식 출시 후 가격 변동이 예상됩니다. 특유의 올 레더 어퍼와 품질 높은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우탱 덩크는 한정 수량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커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4에서 0대승을 거두며 리그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해리 케인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고 김민재는 상대 공격수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민재는 특히 분데스리가에서 손꼽히는 공격수들을 막아내며 경기 후 평점 7.5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준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현지 전략 차종을 강화합니다. 내년 초 첫 전기 SUV 모델인 크레타 EV를 출시하며 이는 현대차의 첫 인도 생산 전기차입니다. 2015년 출시된 크레타의 성공에 힘입어 현대차는 다양한 SUV 라인업을 구축해 지난해에는 60만 대 이상 판매하며 14.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까지 전기차 모델 5종을 도입하고 충전소를 485개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또한 푸네 공장 가동으로 100만 대 생산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이 기대됩니다. 2024 넥슨 아이콘 매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FC 온라인에서 은퇴한 전설적인 선수들이 모여 총 몸값 240조 원의 스쿼드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후반 40분 박지성이 PK골을 성공시키며 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또다시 이런 이벤트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넥슨은 이번 매치를 통해 기부도 진행하며 축구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앞으로도 축구 산업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힙합 그룹 우탱 클랜과 나이키의 협업으로 탄생한 나이키 덩크 하이 우탱 이 내달 9일 정식 출시됩니다. 이 신발은 과거 15년 전 급소량 제작되어 리셀 시장에서 4천만 원 이상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발매가는 $150, 한국에서는 약 17만 9천 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기습적으로 판매된 이 신발은 리셀 플랫폼에서 최소 34만 원부터 시작하며 정식 출시 후 가격 변동이 예상됩니다. 특유의 올 레더 어퍼와 품질 높은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우탱 덩크는 한정 수량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커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현지 전략 차종을 강화합니다. 내년 초 첫 전기 SUV 모델인 크레타 EV를 출시하며 이는 현대차의 첫 인도 생산 전기차입니다. 2015년 출시된 크레타의 성공에 힘입어 현대차는 다양한 SUV 라인업을 구축해 지난해에는 60만 대 이상 판매하며 14.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까지 전기차 모델 5종을 도입하고 충전소를 485개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또한 푸네 공장 가동으로 100만 대 생산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이 기대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4에서 0대승을 거두며 리그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해리 케인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고 김민재는 상대 공격수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민재는 특히 분데스리가에서 손꼽히는 공격수들을 막아내며 경기 후 평점 7.5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준비합니다. 2024 넥슨 아이콘 매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FC 온라인에서 은퇴한 전설적인 선수들이 모여 총 몸값 240조 원의 스쿼드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후반 40분 박지성이 PK골을 성공시키며 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또다시 이런 이벤트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넥슨은 이번 매치를 통해 기부도 진행하며 축구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앞으로도 축구 산업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극장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의 공연 실황영화
이명웅 I'm Here로 더 스타디움 이 역대 공연 실황 영화 중 누적 관객수 1위를 기록하며 BTS의 Love Yourself인 서울 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영화는 이명웅과 제작진의 1년 여간의 노력이 담겨 있으며 그의 압도적인 가창력과 진심 어린 인터뷰가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명웅의 모든 단독 공연 실황 영화가 흥행순위 상위에 올라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행이지가 오로라 투어 상품을 강화했습니다. 캐나다, 아이슬란드 외에도 노르웨이, 핀란드, 알래스카로 관측지를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캐나다 옐로나이프는 나사 인증으로 오로라 관측 확률이 98%에 달하며 밴프와 캘거리에서도 쉽게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슬란드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어 상품을 통해 여행객들은 북유럽과 알프스의 매력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2 제작 발표회가 21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열렸습니다.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작가, 그리고 주요 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시즌은 더 깊어진 세계관과 복잡해진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시즌2는 부활한 인물들과 새롭게 얽히는 세력 간의 갈등을 그리며 각 캐릭터의 감정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현조와 김성철 등 출연진들은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지옥 2는 오는 25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이마르가 드디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 소속으로 네이마르는 22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알아인과 맞붙어 팀의 5에서 4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부상으로 1년 가까이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네이마르는 후반 교체로 출전해 13분 동안 활약하며 슈팅과 드리블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이마르의 복귀가 그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2가 다양한 상영 포맷으로 관객을 맞이합니다.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영화는 IMAX, 돌비 시네마, MX4D, 4DX, 스크린 X 등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글래디에이터 2는 막시무스의 죽음 이후 20년 후를 배경으로 로마의 운명을 건 결투를 그린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는 11월 13일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합니다. 웅장한 로마 제국의 액션을 생생하게 경험할 기회가 기대됩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3조 3,85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는 엔비디아가 최초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 붐에 힘입어 메타, 아마존, 알파벳 등 빅테크들이 AI 전용 칩 구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엔비디아의 주가와 매출이 2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원 삼척시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삼척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죽서루의 국보 승격을 기념하며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이 야간에 펼쳐집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불빛으로 꾸며진 거리와 포토존, 스탬프 투어, 전통 복식 체험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뮤지컬 공연과 플리마켓도 함께 진행됩니다. 삼척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유산 가치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FC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2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아사니의 활약으로 조호르를 3에서 1로 이기며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아사니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2골을 넣고 후반에 쐐기골까지 도우며 총 6골로 득점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광주는 일본 팀들을 연파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 최강팀도 제압하며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는 11월 4일 비셀 고베와의 원정입니다. 가왕 조용필이 11년 만에 정규 20집 20을 발매했습니다. 그는 서울 블루스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앨범이 마지막일 수 있지만 음악은 계속할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타이틀곡 그래도 돼는 패자의 마음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조용필은 곡 완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지만 계속해서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조용필의 새로운 앨범은 오늘 오후 6시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빌라는 볼로냐를 2에서 0으로 이기며 리그 페이지 1위에 올라섰습니다.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 강등 후보에서 탈출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를 기록하며 UCL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첫 3경기에서 무실점으로 3연승을 거두며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주장 존 맥기는 팀의 현재 상황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빌라의 돌풍이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가 내년 초 한국에 상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정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이 끝나면 한국에서도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기 수요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스타링크는 도서와 산간 지역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적외도 위성통신이 통신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초기 고객은 기업이나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FC가 202,425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에서 조호르 다룰 탁짐을 상대로 3에서 1로 승리하며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12개 팀 중 유일한 성과로 조호르에게 첫 패를 안겼습니다. 이 감독은 선수들의 공격적인 축구를 강조하며 광주의 전술적 혁신이 아시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SPN은 이 감독을 한국의 모리뉴라 칭하며 그의 축구 스타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이제 아시아 축구의 핫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퀄컴이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신제품 스냅드래곤 라이드 엘리트와 코핏 엘리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자체 개발한 오라이온 CPU와 헥사곤 MPU를 탑재하여 AI 처리 성능을 각각 3배, 12배 향상시켰습니다. 퀄컴은 내년부터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며 자율주행 지원과 차량 내 생성 AI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마크 그레인저 시니어 디렉터는 퀄컴의 기술력으로 차량 내 경험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및 전장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계획입니다. 모두 투어가 인기 유튜버 비스토리와 함께 기획한 NBA 직관 여행 상품이 출시 3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 상품은 내년 1월 18일 출발하며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의 경기를 포함한 총 3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행 일정에는 LA와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관광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미식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투어는 앞으로도 해외 스포츠 경기와 여행을 결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기아가 준중형 SUV 더 뉴 스포티지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3년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글로벌 누적 판매 760만 대를 기록한 기아의 대표 차량입니다. 티저를 통해 전 후면부 램프 디자인과 역동적인 실루엣이 드러났으며 독특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기아는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협업하여 굿즈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더 뉴 스포티지의 상세 사양과 가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가 GV80 블랙과 GV80 쿠페 블랙을 공개했습니다. 두 모델은 완벽한 블랙으로 디자인되어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강조하며 오너의 품격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외관은 모든 주요 요소가 블랙으로 처리되었고 실내는 다양한 질감의 블랙 재질로 조화롭게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제네시스는 자원 선순환을 고려해 폐타이어에서 추출한 카본 블랙을 활용했습니다. 기본 모델도 연식 변경을 통해 승차감을 대폭 개선하여 더욱 매력적인 상품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데뷔 후 처음으로 국내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한국 팬 여러분, 라는 한글 소감을 전하며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이 곡은 블랙핑크 로제의 선공개 싱글, 아파트로 발매 직후 여러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로제는 이번 곡을 통해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에서도 1위를 달성하며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그녀는 곡 작업에 대해 아파트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제의 첫 정규 앨범 로지는 오는 12월 6일 발매됩니다. 엘링 홀란드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작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매체는 홀란드가 이미 자신의 미래를 결정했다고 전하며 그의 다음 행선지는 스페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홀란드는 도르트문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후 맨시티에 입단해 52골을 기록하며 팀의 트래블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적설이 끊이지 않으며 바르셀로나의 관심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맨시티는 홀란드 이적에 대비해 다른 스트라이커 영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4강전이 오는 26일과 27일 프랑스 파리의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경기는 27일 젠지와 T1의 맞대결입니다. 젠지는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8강에 진출했고
T1은 첫 경기 패배 이후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4강에 올라왔습니다. 젠지는 이번 대회에서 첫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T1은 3년 연속 결승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상대 전적은 젠지가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팬들은 서울 롤파크에서 뷰잉 파티를 통해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지금 전북 완주 삼례에서 특별한 책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삼례는 과거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이제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삼례문화예술촌과 삼례책마을은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삼례책마을은 10만 권의 헌책이 가득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헌책방으로 고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그림책 미술관에서는 유명 일러스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도 열리니 가을 감성을 느끼며 기차 여행을 떠나보세요. 최근 겨울 위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다양한 기능성 겨울 아우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는 클라우드 눕시 다운 재킷을 출시하며 경량성과 보온성을 강화했습니다. 블랙야크는 히마 다운 시리즈로 추위에 강한 제품을 내놓았고 네파는 초경량 미들 다운 재킷 에어 서미드로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더는 프리미엄 캐시미어를 활용한 캐시미어 코트 다운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각 브랜드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겨울 아우터를 제공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릭 텐 하흐 감독의 대체자를 조용히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맨유는 여러 감독들과 비밀 회담을 진행하며 후보를 논의 중입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와 스포르팅의 후뱅 아모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전 감독 에딘 테르치치,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가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텐 하흐 감독은 지난 시즌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경질설이 돌았지만 여름에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팀 성적은 좋지 않아 그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맨유는 11월 A 매치 기간 전에 결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선택권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IT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오는 11일과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AI 관련 통합 콘퍼런스 단 24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하이퍼클로바 X와 같은 새로운 AI 기술이 공개되며 다양한 파트너와의 소통 기회도 마련됩니다. 한편 LG U+는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한 300GBps급 기업 전용 회선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에 안전하고 빠른 통신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넥슨은 서바이벌 슈팅 게임 아크 레이더스 위 기술 테스트를 진행하며 내년 출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SKCNC는 클라우드 기반 셋 비용 회계 솔루션을 개발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종영까지 단 4회를 남겨두고 강빈나의 숨겨진 과거가 드디어 밝혀질 예정입니다. 10월 25일 방송되는 11회에서는 인간 강빈나의 죽음에 관한 비밀이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강빈나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는 한다운과 또 다른 악마 이하롱의 위협 속에서 여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시즌 첫 엘 클라시코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4에서 0으로 대파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바로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로 그는 2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로써 리그 1위를 확고히 했고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시즌 14골을 기록하며 득점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알은 선두 탈환에 실패하며 2위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됩니다. 이명웅이 10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하며 무려 46개월 연속 노일 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이명웅은 참여,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브랜드 평판 지수 882만 4107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의 공연 영화 이명웅 I'm Here로 더 스타디움은 개봉 후 35만 관객을 돌파해 역대 최고 스코어를 세웠습니다. 이명웅의 영향력은 가요계를 넘어 문화 전반에 걸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이별을 암시했습니다. 그의 계약은 내년 여름 종료되며 재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절친인 치키 베히리스타인 디렉터가 이번 시즌 종료 후 맨시티를 떠나게 되면서 두 사람의 동반 이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내가 없어도 맨시티는 계속될 것이라며 클럽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도 팀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습니다.
팬들과 관계자들은 그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광화문연가가 네 번째 시즌을 맞아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로 생애 마지막 순간을 앞둔 명우와 그의 과거를 회상하는 월화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윤도현과 차지연의 뛰어난 가창력으로 공연이 더욱 빛나며 관객들은 감동적인 넘버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1막을 통해 첫사랑에 대한 아쉬움과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공연은 서울 신도림동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내년 1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최근 호텔들이 콘서트를 유치하여 마케팅 효과와 투숙률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한화리조트 설악소라노에서는 워터밤 속초와 여러 콘서트를 통해 객실 만실을 기록하며 95%의 높은 투숙률을 달성했습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자연 경관 속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이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엠버서더 서울풀만은 클래식 음악과 아트 콘서트를 통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강릉커피축제가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김호석 교수팀은 강릉을 사계절 커피와 함께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분기별 축제 및 대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커피축제의 장소 고정화와 다양한 커피 관련 행사를 통해 강릉의 커피도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분 기에는 신제품 행사, 2분 기에는 바리스타 대회 등 계절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국내 최고 커피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커피, 바다와 다시 만나다라는 주제로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롤스로이스가 1964년 영화 007 골드핑거를 기념하여 비스포크 모델인 팬텀 익스텐디드 골드핑거를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영화 속 악당 오릭 골드핑거의 차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단 한 대만 제작되었습니다. 독특한 외관 디자인과 함께 실내에는 금으로 장식된 정교한 디테일이 가득하며 중앙 콘솔에는 18K 골드바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천장에는 영화 촬영 당시의 별자리를 반영한 금빛 별들이 수작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측은 이 모델이 비스포크 디자인의 뛰어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드리 선수가 2024 발롱도르에서 남자 선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로드리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제치고 생애 첫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50경기에서 9골과 14도움을 기록하며 중원에서의 패스와 수비 능력, 공격 포인트 생산력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1990년대생 선수로는 처음으로 발롱도르를 수상한 사례로 메시와 호날두 시대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음바페와 해리 케인이 트로페 게르트 뮬러를, 라민 야말이 트로페 코페를 차지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임박했습니다. 지상파 3사가 합병에 찬성하며 이제 KT의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요. KT가 찬성할 경우 바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플랫폼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합산하면 넷플릭스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번 합병으로 국내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독주를 저지하고 K 콘텐츠를 세계에 알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콘텐츠 공급 확대를 요구하며 반격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상황이 주목됩니다. 합병 완료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출범할 계획입니다.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제인 iOS 18.1, 아이패드 OS 18.1, 맥OS 세콰이어 15.1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포함되어 텍스트 교정 및 제작성, 음성 비서 시리의 개편 등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현재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만 지원되며 보다 많은 기기에서 사용 가능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화 녹음과 청력 검사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사진 앱에서는 AI를 통해 원하는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가수 영탁이 서울 KSPO 돔에서 2024 단독 콘서트 TAK SHOW3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공연은 영탁의 뛰어난 실력과 열정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신곡 슈퍼를 비롯한 다양한 히트곡들이 열창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영탁의 매력적인 원맨쇼에 뜨거운 환호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양한 커버송으로 특별한 팬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영탁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이 제 꿈이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영탁의 전국 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오디오 명가 제나이저의 혁신적인 역사와 제품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제나이저는 1945년 설립 이후 세계 최초의 샷건 마이크와 오픈형 헤드폰을 선보이며 음향 기술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다이나믹 마이크 MD421과 DJ 헤드폰 HD25는 세대를 초월해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 MD421 콤팩트는 현대적인 기능을 더하며 MKH8000 시리즈는 극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제나이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으로 오디오 전문가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할 계획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 주최의 AFC 애뉴얼 어워즈 서울 2023에서 정 회장은 피파 회장 잔니 인판티노와의 만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한국 축구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 회장은 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결국 협회장 책임이라는 언급이 있었으나 그 맥락은 불분명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국정감사에 대한 불만도 표현하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축구연맹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통산 4번째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과 10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던 그의 뛰어난 활약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여자 20세 이하 국가대표팀 박윤정 감독이 올해의 여성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AFC 시상식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축구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박 감독의 수상이 한국 축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3,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급등의 배경에는 공매도 청산,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입, 그리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가능성이 커진 점이 있습니다. 최근 12시간 동안 약 1억 4,300만 달러의 공매도 물량이 청산됐으며 비트코인 ETF에는 33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11월 말까지 최고치를 다시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시드니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월드투어 도미네이트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들은 강렬한 퍼포먼스로 팬들을 매료시키며 멜버른에 이어 두 번째 스타디움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또한 생일을 맞은 리노를 위한 특별한 축하와 팬들과의 소통으로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스트레이키즈는 가오슝, 방콕 등 여러 지역에서 단독 공연을 이어가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